오늘은 실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형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침입에 대해서 궁금하셨거나 많이 당하셨던 분들 이 강의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보실 내용은 여기 100이 이제 33에 들어왔을 때 처리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33 처리 이제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실전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께서 일단 정석 변화만 외우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생각을 하지 않아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정석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의 배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배석을 보고 이곳에 내려 빠질 것인지 혹은 이곳에 막을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 정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빠지느냐 막느냐 물론 이제 빈삼각도 있기는 한데 일단 이 102점의 안위를 보고 내려 빠질 것인지 막을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 102점이 예를 들어서 약하다. 그럴 때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래로 빠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100을 살려주고 이 두 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두 점이 너무 셉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이 이렇게 벌려져라도 있고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빠지는 수는 좋지 않습니다. 이때는 물론 이제 빈 삼각으로 둘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것보다는 중급자분들께 추천드리는 것은 이리로 막아가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2점의 형태를 보고 약한지 강한지에 따라서 약하면 아래로 빠지고 강하면 옆으로 막는다. 우선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로 빠졌을 때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00이 들어왔을 때 이곳에 흑돌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100이 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아래로 내려 빠졌을 때 일단 흑돌이 이곳에 있다고 가정하고 100으로 가장 많이 두는 수는 들여다보고 밀어가는 수입니다. 이 들여다보고 밀어가는 수는 이렇게 됐을 때 흑이 2단 젖혔을 때 이 수를 잡아 먹을 수 있으면 끊어 잡을 수 있으면 그때는 그냥 들여다보고 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저 흑돌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있을 때는 들여다보고 밀 때 젖히고 막는 수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100이 이거는 약간 미흡한 결과가 되겠고요. 이럴 때가 아니라면 들여다보고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흑의 응수법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가장 많이 쓰여지는 수법은 젖히고 찌르고 끊는 수법입니다. 이게 이제 귀도 차지하면서 100을 바깥으로 몰아서 공격을 하겠다는 수법인데요. 100은 있고 잡을 때 흑의 배석에 따라서 여러가지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수를 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흑돌이 너무 세다 싶으면은 뭐 이렇게 붙여서 안에서 살겠다 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붙이는 수는 이제 흑이 일단 이렇게 잡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치받고 단수 치는 정도가 되는데 그 다음에 막을 때 뻗어서 물론 이것은 하나 쳐두고요. 이렇게 살겠다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흑이 끊었을 때는 주변 배석에 따라서 100이 눕고 치고 그 다음에 호구를 친다거나 치받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법과 이곳에 붙여서 혹은 한 칸을 띄어서 안에서 확실하게 사는 수법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흑이 중앙을 두텁게 하겠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2단을 젖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100이 이렇게 끊어먹는 것은 이렇게 두 점이 죽게 되는데 이 형태는 귀가 너무 커서
백의 실패가 되겠고요. 백은 이곳을 그냥 이어야 합니다. 그때 이제 흑은 위로 있고 백은 손을 빼게 되겠는데요. 자, 이 형태는 흑이 상당히 발이 느린데요. 일단 집으로는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두 점을, 아까 이 두 점이 약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 빠졌고요. 이 두 점을 공격하는 그런 즐거움과 마침 이 벽이 있기 때문에 두 점을 공격할 때 상당히 위력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흑의 즐거움은 이곳에 치중하는 수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 귀를 다시 흑이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백은 막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 젖혀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뻗어간다면 백이 곤란합니다. 이렇게 이어서 두는 것은 흑을 다 잡을 수 있기는 한데 흑이 젖히고 이어서 백이 오공도화로 목당 잡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이곳에 단수 쳐서 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패가 나서는 백이 망한 모습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들여다볼 때 백은 있고 넘어갈 때 집을 내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단 젖히는 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실 모양은 사실 실전에서 많이 두는 모양은 아니고요. 이렇게 찌르고 막을 때 끊는 수법입니다. 자, 이렇게 끊는 수법은 이 변의 넓이가 넓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백에게 아까 잡게 한 다음 이렇게 젖히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흑돌이 지금 같은 모양이 아니라 뭐 한 요 정도의 넓이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충분히 둘 수가 있는 수법입니다. 이때는 이제 들여다보고 밀 때 찌르고 끊어서 있는 것은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흑이 젖히고 끄는 모양에 비해 이교환이 없기 때문에 백이 살 때 조금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백은 잡아야겠고요. 젖혀서 진행이 되고 백은 여기서 손을 빼게 되는데요. 자, 이 형태는 이제 일단 흑이 그리고 백도 손을 빼게 됩니다. 흑이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은 젖히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잡을 수가 없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흑이 빠져서 때려내는 그런 교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흑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대신에 백에게 이제 귀에서 선수로 삶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 좌변의 넓이가 넓을 때 두는 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실 모양은 제가 좋아하는 수법인데요. 저도를 살짝 당기고요, 다시. 밀 때 여기서 2단을 젖혀가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지금 찌르는 교환이 없어요. 아까 보셨던 모양은 찌르고 젖히고 2단 젖히는 거였습니다. 이때는 백이 이어서 선수로 살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찌르지 않고 젖혔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만약에 이때 똑같이 두게 된다면 이제는 이 찌르는 교환이 없습니다. 찌르는 교환이 없기 때문에 백이 손을 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손을 뺀다면 흑은 물론 이제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냥 들여다보기만 하더라도 백이 사활이 걸립니다. 자,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찌르고 들여다봤을 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어서 살아야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 찌르는 교환이 없이 들여다본다면 백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면 백이 잡힌 모습이죠. 이 교환이 없기 때문에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곳을 막아가야 하는데 찌르고 끊기만 하더라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패가 나는 모습이죠. 백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흑이 2단을 젖힐 때는 백의 응수도 하나뿐입니다. 이어서는 선수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은 끊어 잡아야 하고요.
이때 이곳을 뚫어갑니다. 자, 아까랑 좀 다른 점은 찌르고 2단을 젖혔을 때는 백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2점까지 몽땅 잡히기 때문에 백이 곤란하죠. 그래서 찌르고 젖혔을 때는 이렇게 먹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 찌르는 교환을 생략을 했기 때문에 백은 먹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곳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수법은 뭐냐면 귀를 조금 크게 먹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 한 점을 도충이 이렇게 진행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한 점을 죽여서 백의 타개에 좀 도움이 되고 있죠. 이 수법도 약간 실리의 짠 수법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곳에 내려 빠지는 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막는 수와 빈삼각으로 두는 수, 이 수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흙이 내려 빠지는 변화 말고 막는 변화하고 빈삼각을 살펴볼 거예요. 막는 변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책에 이 수는 절대로 두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제 두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력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인터넷 사이트 5단 밑에 분들 프로한테 4점, 5점 분들은 사실 이렇게 두셔도 무방합니다. 뭐 크게 손해는 아니에요. 약간 손해기는 한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석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백이 예를 들어서 살아있다. 이 백이 살아있는 모양이라면 사실 편하게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막는다고 해서 바둑이 뭐 엄청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고요. 반면에 이제 이곳에 들어왔을 때 프로한테 한 석점 정도의 기력분들 그리고 뭐 2점 정도의 기력분들은 이 수는 되도록 두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실전 막는 수는 그렇게 어려운 면은 안 나옵니다. 젖힐 때 흑의 수법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빈삼각을 두는 수법하고 이렇게 젖혀가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둘 다 굉장히 쉬워요. 젖히는 수는 가장 안정적인 수법이 되겠습니다. 백도 여기서 뭐 때려내고 손을 빼거나 아니면 그냥 손을 빼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요. 흙이 상당히 위험할 때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흙의 맛이 깨끗하기는 하지만 백도 꽤나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 백이 아주 센 모양이 아니라면 이렇게 두는 것은 좋지가 않겠고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백이 곤마가 아닐 때 두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손해는 아닙니다. 아주 손해는 아닌 모습이 되겠고요. 백은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이렇게 호구를 치어서 선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빼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빈삼각을 두는 수법이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이제 흙 모양의 맛이 나쁘고요. 대신에 이제 백에게도 좀 맛을 남겨놓겠다는 수법인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차후에 밀고 이렇게 넘어가는 수와 그리고 빠지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뭐 이 부분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붙여가는 수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맛이 나쁘기 때문에 사실 중급자분들께 권유드리는 수법은 이곳을 젖혀가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빈삼각이에요. 이 빈삼각이 사실 실전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흙으로는 충분히 둘 수 있어요. 충분히 둘 수 있는데 중급자 이상의 분들께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빠지거나 막는 수 두 가지만 둬도 충분하고요. 그러니까 백으로 상대가 뒀을 때 변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백으로 일단 흙이 상대가 이렇게 뒀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은 손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손 빼면 이게 뭐 죽어서 남는 게 없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손을 뺐을 때 흙이 뒀다고 가정을 하면은 쉽게 이해가 가능해요. 자, 흙이 여기서 둔다라고 하면 이렇게 막는 정도입니다. 귀가 죽어서 크기는 한데
이 교환을 해놓지 않았을 때는 흙이 이렇게 젖혀 이어서 봤거든요. 근데 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좀 젖혀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곳에 들어올 때나 혹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수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막아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흙이 젖혀 이어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약간 이제 뒤로 물러난 모습이기 때문에 자체로 이득을 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손을 빼는 게 가장 쉬웠고요. 이곳을 처리를 한다면 크게 봤을 때 귀에서 수를 내는 방법과 그리고 저도를 이용해서 변에서 수를 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에서 수를 낸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입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 칸을 뜰 때 젖히고 호구치고 이어서 안에서 살 수가 있겠고요. 흙이 잡으려면 이렇게 치중을 가야 하는데 막고 치받고 끼워서 흙이 이렇게 끊고 민다면 뒤로 단수만 치더라도 석점을 잡아서 백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흙이 이렇게 쳐서 분수를 하는 것은 백이 있고 흙이 이을 때 이렇게 뚫어서 이게 흙이 웬만큼 두텁지 않으면은 잡으러 오기가 쉽지가 않은 모습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귀에서 언제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혹은 이제 변에서 수를 내고 싶다. 그때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은 이 처진 날일자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수법이에요. 흙이 만약에 뭔가 변으로 받는 것은 귀에서 너무 크게 살기 때문에 흙이 좋지 않겠고요. 이렇게 막아서 두는 정도가 보통인데 그때 뭐 날일자라던가 뭐 한 줄 멀리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돌이 이제 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3.3 침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상당히 긴 강의인데 여러분들께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 백이 살아있을 때는 뒤로 그냥 막으세요.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백이 약하다 싶으면 이렇게 내려 빠져서 백을 공격하는 것이 좋은 수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도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